논쟁이 한창인 순간에 한참을 자기 주장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도 가끔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논쟁이 한창인 순간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망설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내 생각이 있어야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내 생각을 말해보았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말로 공격을 당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꺼낸 말들을 주워 담지 못해 당황해하는 부끄러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남을 설득해보고 내 생각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한 살이라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확고한 주장으로 손해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이건 필요한 상황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인정받는 자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뛰어난 아이로 기르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이번 시간부터 제안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소소한 방법들의 열쇠가 있습니다. 배려심과 총명함을 갖춘 아이, 남들의 생각 위에 올라앉아 있는 아이, 생각의 틀이 견고한 아이로 기르기 위한 방법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사고력의 필수 조건은 나만의 생각 갖기입니다. 내 색이 무엇인 줄 알아야 다른 색이 보이고 나만의 색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명확해야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은 비판과 검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충돌이 내 생각을 키워줍니다.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다른 생각입니다. 결국 생각이나 주장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기초 자료가 되어서 나만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내가 동의하거나 반대하고 싶은 생각의 자료가 바로 타인의 생각입니다. 자녀들에게 특정 주장에 대해 반대 생각은 무엇인지, 반대 관점은 무엇인지 물으셔야 합니다. 헤겔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은 반대되는 생각 예로 살피기, 비슷한 생각 찾기, 그리고 반대 생각 찾기입니다. 먼저 반대되는 생각 예로 살피기를 연습하기 위해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과 논쟁들 사이에서 반대된 주장들의 충돌 사례를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과 의사협회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부모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에 귀 기울이기가 아이에게 충돌하는 주장의 특징과 이유,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파악하게 하는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역사나 소설, 영화 등에서도 상반된 관점과 논쟁을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대되는 주장의 사례를 생성형 AI에게 물었습니다. 챗GPT가 답해준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처럼 제법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주장들 중에서 어떤 주장이 너의 생각과 같은지, 어떤 부분에 동의하는지 차근차근 생각을 말하도록 질문을 통해 주장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동의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상반된 견해와 주장의 색깔에 익숙해졌다면 반대되는 생각 찾기를 연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은 무엇일까? 친구와 다툰 후에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편지 쓰기라는 생각의 반대 주장은 엄마에게 칭찬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시험 성적이다 라는 생각의 반대 주장은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라는 생각에 반대되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훈련을 다시 정리하면 내 생각을 갖는 연습의 가장 효과적인 절차란 첫째, 치열한 반대 생각들의 다툼, 그 다양한 충돌 사례를 자주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선 충돌의 사례 중에서 내가 동의하는 생각을 지목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 가능하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연습입니다. 셋째, 다른 생각과 다양한 주장에 익숙해졌다면 한 가지 주장을 제시한 다음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생각을 찾는 연습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서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의 재료로 이용하는 방법과 자신과 동일한 관점의 주장을 발견하는 법, 그리고 타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반대 주장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은 논리적 사고력이 극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TV를 보면 수많은 토론과 광고가 쏟아집니다. 정치 토론의 경우 사소한 말꼬리를 잡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최악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광고들은 자기 물건을 사라고 하면서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자극에 몰두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수사학이 필수 학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핵심 요소로 파토스와 에토스,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논리성을 의미하고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윤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삐뚤어진 메시지들은 로고스를 무시한 채로 파토스를 자극하고 에토스가 무너진 모습으로 매스컴을 장식합니다. 나치를 겪었던 독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교육을 최우선시합니다. 독일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경험을 이른 시기부터 서둘러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타인의 불합리한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력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